네, 해피 주식입니다. 제가 오늘은 영상을 좀 이따 저녁 때 올리려고 했는데, 이분 네이버 이분 때문에 그냥 급하게 바로 그냥 켜버렸어요. 그냥 여기에 이렇게 물리신 걸 올리신 거는 그냥 좀 답답하고 속상해서, 네, 그래서 올리신 것 같아서, 일단 그 답답함을 좀 일단은 해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갖고, 그게 신경이 쓰여서 좀 일찍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일단 네이버 얘기나 뭐 그런 건 이따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이거를 먼저 뉴스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승강제 좀 보기 편한 거. 오케이. 자, 승강제라는 거를 코스닥 승강제라는 거를 한대요. 자, 그 승강제라는 건 이제 세 개의 분류로 나눈다는 거죠. 프리미엄, 스탠더드, 이제 뭐 관리군 이렇게 나누는 건데 이 쉽게 얘기하면 스포츠로 치면 1군, 2군, 그다음에 이제 뭐 육성 선수 이렇게 세 개로 이제 분리를 해서 워낙에 코스닥에 이제 쓰레기 같은 애들이 많으니까 걔네들을 좀 걸러내겠다. 일단 이런 취지인 것 같고, 가이드는 이제 7월 달에 발표가 될 거고, 시행은 이제 10월 달 시행으로, 그쵸? 네. 세계립으로 10월 달에 도입을 한다. 해가지고 이제 괜찮은 아이들은, 어디 갔어, 방금 걔네. 걔 어딨지? 괜찮은 아이들 한 100개 정도는 이제 메인급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구분을 짓겠다라는 건데, 정말 이제 안 좋은 애들은 이제 걸러내겠다는 거죠. 이 내보낸 애들은 퇴출이 필요한 아이들은 빨리빨리 내보내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본인 포트에 뭐 시총 한 1000억 이하의 뭐 동전주들 있잖아요. 뭐 900원 이하, 뭐 800원, 700원 이런 거 봐서 정말 답이 안 나오겠다. 계속 적자만 몇 년째 적자다. 물론 코스닥 특징상 뭐 실적이 그렇게 안 좋고 뭐 그런 애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기대감으로 가는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 포트에 정말 그 시총도 낮고 동전주에 정말 답이 없어 보인다. 계속 적자고 뭔가 메리트가 없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가급적이면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자고요. 오늘 선거날인데 자, 지금 정부에서 코스닥 3천 보내겠다라는 공약이 나왔죠. 근데 아직은 코스닥이 정말 빌빌대고 있어요, 정말. 그쵸? 정말 지금 저 밑에 바닥권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코스피에서 외국인 자금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코스피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기는커녕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빠진 자리를 지금 기관이랑 개인들이 다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버티고 있는 거고, 외국인들 자금이 빠져나간 게 결국엔 돌아와요. 얘네가 빠져나간 이유가 뭐 여러 개가 있겠죠? 뭐 IPO도 있을 거고, 뭐 환차익도 있을 거고,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 우리가 굳이 알 필요도 없이 그냥 확실한 팩트는 그냥 외국인들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 돈이 다시 들어는 와야 돼요. 국내 시장으로 들어올 돈이기 때문에 들어와야 되는 돈인데 일단 코스피에선 다 빠져나갔어. 그리고 그 돈이 언젠가는 들어와야 돼. 그리고 정부에서는 코스닥 3천을 보내겠다라는 정책이 나왔고 그거에 하나가 이제 이 승강제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종목들을 보면 전부 다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같은 섹터, 같은 테마인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가는데 코스닥은 죽어도 안 가요. 때려 죽여도 안 가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매집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의 상태. 그쵸? 네. 그래서 조금만, 입김만 살짝만 불어 넣어줘도 불끈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준비가 됐다라고 저는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댓글에도 뭐 손절을 하셨다, 어쨌다, 뭐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속상해요. 이걸 굳이 손절을 안 해도 되는데, 물론 내가 손절을 해서 그거를 뭐 메꿀 수 있다라고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으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일단은 저로 인해서 이제 손절을 하셨다는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약간 위축이 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결국엔 코스닥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금이 나갔는데 다시 들어와야 돼. 그러기에는 내가 팔고 나간 가격보다 너무 높아. 그럼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죠. 그럼 코스닥에서 일단 한번 거쳤다가 코스닥에서 몸집을 키우고 그러고 다시 코스피로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승강제를 하기 위해서 이 승강제에 편입된 종목들이 뭐 대부분이 코스닥 위주의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5 년이라는 기간을 묶어 놨고 거기다가 증시가 정치권이랑 뭐 이렇게 뗄순 분리를 해서 볼 수만은 없어요. 같이 엮여서 봐야 되는데 일단 현재 정권은 일단 하겠다면 끝까지 밀어붙여서 하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코스닥 3천 보낼 거야."라고 하면 보낼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부는 한다면 하는 정부니까. 거기다가 지금 정부의 리스크가 좀 있죠. 내가 만약에 임기가 끝났을 때 내가 안전하려면 지금의 정권이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지지율이 말년에 가서 지지율이 높게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높게 형성이 되려면 그죠? 코스닥을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은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고 그 작업이 지금 이 승강제와 국민성장펀드 네, 그게 지금 코스닥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밑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달에 가이드가 나올 거고 10월 달부터 시행을 할 거고 그러면 시행이 될 때 들어가는 건 저는 늦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그때 가서 들어가도 되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빨리. 그러니까 7월 달에 가이드가 나온다면 그 7월 달쯤에는 보통 프리미엄인 이 각 군에 어떠한 종목들이 편입이 될지는 대충 가이드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 가이드에 맞춰서 저희는 포트를 다시 재정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6월 달에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지금부터 현금을 확보해 놓고 어느 정도 승강제에 대한 종목 가이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선취매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지금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그게 없어서 내가 지금 혼자 왕따 당한 기분이 든다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왕따를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온다. 저는 그걸 이제 코스닥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현금 확보를 뭐 코스피가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겠지만 조금 조금만 기다리면 코스피가 올라가는 이 폭보다 코스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큰 걸 노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얼마나 갈지 모르는 상승폭이 얼마나 클지 모르는 이 코스피에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코스피에 베팅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 뒤늦게 남들보다 늦게 들어가느니 차라리 안 들어갈래. 그리고 남들이 저쪽에서 취해 있을 때 나는 이쪽을 준비할래. 저는 이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코스닥 종목 손절하신 거 뭐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고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의 생각은 기본적인 생각은 코스닥의 종목 지금 포트에 있는 코스닥의 종목들이 지금 많이 속상하더라도 좀 버티는 게 어떨까? 내가 지금 손절하고 지금보다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일단 좀 버텨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무백스 안 가요. 네, 안 가. 그냥 로봇주들 다 갈 때 안 가요, 얘네는. 코스닥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코스닥 승강제가 뭐 가이드가 나오거나 시행이 되면 그때 가서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져온 건 오늘은 관심 종목이 없으려고 했어요. 없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대형주니까 얘네들만 가는 장이니까 굳이 할 게 없겠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그전에는 3월 달, 4월 달 종목들이 굉장히 수익이 잘 나왔어요, 제 종목들이. 그쵸? 그러니까 그때는 뭐 단타를 하든 중장기를 하든 뭐든 계획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계획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순간순간 들어가서 짧게 치고 나오는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게 제가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응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거 삽시다, 저거 삽시다 이렇게 뭐 리딩이죠, 말 그대로. 뭐 리딩을 하는 거라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관심 종목을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장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종목을 올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당분간은 대형주들만 계속 그쪽으로만 수급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뭐 "기다리는 거 못 하고 무조건 매매를 해야 되겠어."라고 하시면은 그냥 대형주. 물리더라도 뭐 그냥 마음 편하게 물려 있을 수 있는 대형주. 단 조건은 정말 적은 금액으로, 소액으로. 물론 뭐 중간중간에 코스피의 중소형주나 코스닥 종목들을 단타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그것도 계획을 세우면 딱히 계획에 맞질 않아요, 지금 시장은. 그냥 그 순간순간 잘 판단해서 분봉 봐 가면서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맞기 때문에 제가 관심 종목을 딱히 올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은 7월 달, 7월에서 10월 고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최대한 현금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내 포트에 정말 그 별 볼 일 없는 소위 말하는 잡주, 쓰레기주 얘네들은 일단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잡주라고 해서 그냥 막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1 순위가 동전주들 그리고 뭐 3-4년 동안 계속 적자인 기업들 뭐 한두 해 적자인 건 괜찮아요. 코스닥 종목 특징상 뭐 한두 해 정도 적자는 괜찮은데 뭐 3 년, 4년 이렇게 계속 적자다 이런 거는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결론은 그렇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아까 네이버를 네, 298 8천원 넘으면 더 간다고 해서 뭐 어디서 뭐 이렇게 추천을 받은 것 같아요. 네. 네이버 보면 298 8천원이 어딘데? 주공으로 보자. 298 8천원으로 보면은 여긴 것 같아요. 여기 넘을 때 매수를 하면 더 간다. 오케이. 자, 제가 항상 종목을 말씀드릴 때 매수 타점을 눌림목 매매나 그러니까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돌파하면 더 간다라고 한 분은 이제 돌파 매매를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돌파 매매도 하고 눌림목 매매도 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하죠. 그래서 보통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 넘을 때 사거나 아니면 못 넘으면 뭐 내려왔을 때 뭐 "이 부분에서 삽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 특정 가격대가 있어. 그럼 셋 중에 하나 돌파를 하고 그냥 무식하게 가는 경우 그리고 돌파를 하고 잠깐 자기가 돌파했던 자리까지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 그다음 돌파하고 그냥 무너지는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있지만 그냥 무조건 돌파 매매만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거를 기대하고 돌파 매매를 하겠죠. 무조건 요거 먹으러 들어가거나 혹은 넘어가더라 넘어갔다가 눌리더라도 결국엔 가니까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돌파 매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 또한 이렇게 무너진다고 해서 얘가 끝났다고 보지는 않겠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얘가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걸 노리고 돌파 매매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그래서 제가 항상 뭐 "넘어갈 때 매수를 하는 건 짧게 먹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먹으러 들어가는 거라고. 얘도 요만큼.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다 이만큼씩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먹느냐 아니면 요거 먹고 나왔다가 다시 사느냐. 그쵸? 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넘어갈 때 사는 거는 "짧게 먹고 일단 나오자. 그다음을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넘어갔어. 그리고 다시 내려왔어. 그쵸? 이 경우네. 돌파한 데를 이 자리를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온 상태인 거죠. 이 돌파했던 자리를 깨고 자, 그럼 우리 요거 하나만 다시 보고 갈게요. 제가 전에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 두고 주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다시 그리자. 자, 여기까지 가지 말고 자, 여기까지만 갈까? 여기까지만. 여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 자, 요 상태. 여기를 돌파를 해서 여기서 샀는데 조금 올라가더니만 지금 깨고 내려왔어. 그쵸? 근데 문제될 게 없죠. 얘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 근거는 뭐냐? 자, 여기가 꼭지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 그림은
진행 중에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지나고 나야 '아 여기가 꼭지였구나. 아 여기가 어깨였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현재 주가가 움직이는 현 상태에서는 여기가 꼭지다, 어깨다 알 수 없어요. 지나고 나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왜 내려왔다 다시 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가 꼭지인 건 이제 와서 보니까 여기가 꼭지인 건 알겠어. 그쵸? 자 여기가 꼭지 이거를 월봉으로 보면 더 깔끔하려나? 자 월봉으로 볼게요. 자 누가 봐도 지금 상태에서 보면 여기가 꼭지였죠? 그쵸? 그러면 얘가 이렇게 꼭지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왔어. 자 어떻게 내려왔어요?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고 전형적인 우하향이죠. 이런 식으로 고점 낮아져 저점 낮아져 전형적인 하락을 했어요 여기서.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다음부터는 점점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져. 그럼 뭐예요? 자 이렇게 상승을 한번 한 아이가 이렇게 고점을 낮추고 저점도 낮추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던 아이가 다시 상승을 하려면 여기에서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 전고점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하락이 아니잖아요. 앞에서처럼 전고점을 넘으면 안 돼. 올라가더라도 전고점을 이탈을 넘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전고점보다 밑에까지 올라갔다가 전 저점보다 낮아져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이게 하락인 거지. 만약에 여기에서 올라가 버리면 어? 상승을 이게 하락의 패턴을 깨버렸네? 그쵸? 그럼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상승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상승을 한다는 아니지만 이제 그럼 이 추세가 깨졌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단 여기서 자 다시 지우고 뭐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던 애가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얘 봐라 여기를 넘었네. 얘 봐 여기도 넘었어. 자 여기에서 여기도 넘었고 여기도 넘었네. 그러면 우리는 '아 이제 상승으로 돌아설 준비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베팅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부터도 저점이 높아가고 있고요. 고점도 높아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근거는 두 번째 근거는 여기에 거래량이 들어왔으니까. 그쵸. 바닥권에도 그닥 없던 거래량이 바닥 부근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어. 그러면 '돈이 들어왔구나. 추세가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는. 네. 그래서 이 지금 매매를 하신 여기 넘을 때 매매를 하신 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저였다면 "여기 넘을 때 일단 짧게 먹고 나와." 혹은 "어디까지 눌리면 그때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쵸? 음. 자 요렇게 됐을 때 자, 여기 넘을 때 우리 삽시다. 대신에 짧게 먹고 나옵시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면 그때 삽시다. 아니면 눌릴 때 여기, 여기, 여기 한 세 번 나눠서 삽시다.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겠죠.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잘못 사신 건 아니에요. 잘 사셨고 얘가 눌렸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월봉으로 보면 지금 구름대 상단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구름대가 두껍기 때문에 좀 버벅될 수도 있고 지금 뭐 젠슨 아저씨가 온다고 하니까 그 아저씨 버프 받아서 확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내일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설 수도 있고 왜 안 돼? 네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여기를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럼 넘어섰다가 또 다시 구름대 하단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깨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그거는 나중에 생각할 문제고 지금은 얘가 뭐 더 눌렸다가 갈 수도 있고 여기서 한 방에 더 갈 수도 있고 이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평단이 아까 뭐 20 얼마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288? 어 자 288 이면 한 요 중간쯤 되겠죠? 네. 여기에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네 결국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삼성전자도 아까 봤거든요.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네이버 괜찮아요. 그래서 네이버도 만약에 없으신 분이라면 뭘 꼭 매매를 하셔야겠다라고 하시면 네이버 사셔도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네이버에서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자, 우리 요때로 돌아가 보면, 야, 뒤의 상황은 우리는 몰라. 뒤의 상황은 모르고 우리 요때로 돌아가 보자고요. 딱 뒤의 상황은 몰라. 이 상황에서만 놓고 보면 여기 바닥에서 여기에서만 보자고. 여기도 말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폭이, 아이고, 230%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게 고점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일단 못해요. 왜 못하느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봉이 이렇게 3개 이상 나오면, 윗꼬리가, 요렇게, 뭐, 요렇게, 양봉 3개 이상, 양봉 3개 이상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얘가 이렇게 아무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여기까지는 간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꼭지에서 물렸어. 그러면, 아, 나 꼭지에서 물렸어. 아, 나 손절해야 되나? 아니요, 절대. 왜냐? 요 양봉이 5개가 나왔는데, 양봉 5개가 나왔죠. 그럼 뭐예요? 여기 고점까지는 간다라는 말이에요. 그쵸? 절대적이고 무조건은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양봉 3개 이상 쓰면 그 고점까지는 가요. 자, 여기까지 갔어. 아, 물렸어. 하지만 가죠? 결국엔 갔어. 자, 그럼 여기가 꼭지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가 꼭지일 수 있겠다. 이제 당분간은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양봉 3개인데 왜? 자, 양봉 3개가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뭐 여기 윗꼬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윗꼬리가 있고 이렇게 있어. 아까 그 양봉과의 다른 점은 마지막 양봉이 얘보다 낮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얘가 다시 상승을 그냥 할 거라면 여기를 그냥 넘어버려야 돼요. 여기를. 돌파를 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못 넘으면 일단 이 모양이 나왔다. 그럼 일단 매도. 일단 뭐 전량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매도. 그리고 나서 그 매도한 물량이 얘가 여기를 넘어간다면 그때 다시 사더라도 일단은 매도. 일단은 도망가야 돼요. 얘가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진행사항이 하락을 해요. 그쵸? 음. 그래서 일단 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나왔다. 양봉이 3개가 나오든 4개가 나오든 5개가 나오든 여기에서 만약에 이 윗꼬리가 이 위에 있었다. 그러면 쫄 필요가 그러면 꼭지라고 생각 안 해도 돼요. 그쵸? 아까 어디야? 여기에서처럼 꼭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봉이 쭉 나왔죠? 이 마지막 양봉이 고점이 제일 높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3달 동안 하락을 했죠? 월봉이니까 3달 동안 하락을 했더라도 결국엔 여기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못 가도.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끝이 아니고. 하지만 결국엔 여기가 끝일 수도 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높다. 왜? 얘보다 고점이 낮으니까 얘보다 고점이 낮기 때문에 여기가 꼭지일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에서 파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깨에서 파는 거죠. 그쵸? 뭐 어깨가 여기일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죠. 뭐 여기는 목덜미고 여기가 어깨야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여기가 귀밑, 여기가 목, 여기가 어깨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준은 다 사람들마다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깨를 어디로 판단을 하느냐. 뭐 여기가 어깨고 여기가 귀밑, 여기가 꼭지 뭐 자기들 본인들 편한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을 저는 한 걸로 보여져요.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연봉을 보더라도 자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얘는 결국엔 여기까지는 갔다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다는 거죠. 그게 한 35만 원, 36만 원? 네, 저기까지는 갈 수 있겠죠. 네, 38만 원, 38만 원, 37만 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가 내려온 속도보다 올라가는 게 더뎌요. 그러니까 더디면 결국에는 정고점 부근에서 한번 두들겨 맞고 그러고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물려 계시다고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 1 차적으로 여기까지는 자 여기도 양봉 3 개가 나왔죠? 여기 고점 여기죠. 여기 꼭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네.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갈 거예요. 하지만 이건 연봉이죠. 몇 년에 몇 개의 봉에 걸쳐서 갈지 몰라요. 봉 3개 거치면 3 년, 4 개면 4 년, 5 개면 5 년. 그쵸? 네. 하지만 몇 년에 걸쳐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의 봉을 만들면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여기까지는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네. 고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내일은 뭐 네이버 저렇게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왔는데 어 얘 같은 경우는 요기 넘으면 자 어제죠? 네. 어제 고점이 377만 7천 원. 네. 여기를 넘으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끝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하지만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먹으러 들어갈 수 있다. 자 저게 왜 저렇게 나오느냐? 그럼 분봉으로 볼게요. 분봉으로 양봉 3 개. 자 60 분봉으로 우리 양봉 3 개를 찾아보자고요. 자 하나 둘 셋 여기죠.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 자 여기가 바닥이라고 했을 때 한 번 상승하고 조정이 나와 줬죠. 그리고 또 상승을 하고 뭐 이거 기간 조정이죠. 기간 조정이 나와 줬어. 그리고 상승을 하고 하락, 뭐 반등, 뭐 하락 요런 식으로 흘러갔죠. 자, 요거를 모양이 참 이상한데 요걸 말로 하면서 그려 볼게요. 여기 처음부터 상승, 하락, 상승, 조정, 상승,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상승, 하락. 자, 요 그림이죠. 요게 이 모양이 그렇지만 말로 하면 이거잖아요. 그쵸? 이거예요.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그 모양이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자, 근데 여기에서 저점이 또 높아지죠. 고점도 높아지고. 자, 그럼 요거를 하나를 크게 이게 좀 어렵나? 좀 하나로 크게 통으로 보면 한 번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정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고점을 넘어가면 얘는 상승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넘어가면 얘가 여기 넘었다가 다시 얘가 여기를 넘었다가 넘어서 그냥 쭉 갈 수도 있고요. 넘었다가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고 그냥 깨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하지만 요만큼의 먹을 자리는 있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갈 때 일단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짧게 먹고 뭐 전략 매도를 하든 분할 매도를 하든 뭐 여기서 일부 팔고 나머지는 본전에 팔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뭐 3% 5% 10% 일단 팔고 나머지 물량은 일단 지켜보자. 계속 들고 가면서 본전에 오면 그때 팔자. 그쵸? 네, 그렇게 전략적으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는 안 팔래. 그냥 삼성전자 이참에 한번 들고 가볼래. 라고 하시면 뭐 사서 그냥 들고 가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코스닥으로 자금이 들어간다고 해서 뭐 코스피가 자, 다시 네. 자금이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면서 뭐 코스닥 쪽으로 가고 쏠림이 다시 코스닥으로 간다고 해서 코스닥이 이렇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지가 많이 빠져봐야 뭐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죠.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예상하는 코스피는 코스닥이 올라갈 때 코스피는 지금 이 상태라면 그냥 원래대로 원래 지가 하던 대로 옆으로 약간씩 조금씩 아니면 한 번씩 뚝뚝 떨어뜨리면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뚝 떨어뜨리면서 요런 식으로 크게 이 박스 안에서 머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예전에 저희는 코스피를 박스피라고 불렀었어요. 또 요 안에서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한동안은 박스피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기간 동안 코스닥은 대세 상승장을 준비를 할 것 같고요. 네. 요 기간이 끝날 때쯤 다시 코스피가 박스권 돌파하면서 다시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일단 내년까지는 크게 상승을 할 거라고 보지만 뭐 내년은 뭐 내년에 가서 생각을 하고 일단 당장 올해까지는 저는 계속 상승장이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만 지금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을 키워주기 위한 밑작업은 시작이 됐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밑작업에 같이 편입이 돼서 같이 준비를 하고 지금까지 좀 우울했던 분들은 굳이 또 거꾸로 가서 코스닥을 정리하고 지금이라도 코스피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코스피 간 거는 간 대로 냅두고 가지 못한 코스닥을 가지고 우리 한번 또이또이 한번 맞춰보자고요. 그래서 맞춰서 어느 정도 대등하게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어느 정도 갭이 줄어들면 그때 가서 다시 코스닥으로 넘어가더라도 지금은 분할 매수로 조금씩 뭐 좀 이른감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그냥 현금을 최대한 보유를 하시는 게 좋고 나는 뭐라도 나는 예수금 있는 꼴을 못 보겠어라고 하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 가는 게 어떨까? 단 조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총이 어느 정도 좋은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뭐 에코프로 BM, 뭐 알테오젠 또 뭐 있어?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네. 뭐 삼천당 제약 아무튼 기타 등등 많죠. 코스닥에 좋은 아이들 많으니까 시총 크고 훌륭한 아이들 많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찾아서 그런 아이들을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 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래서 주식을 하루 이틀 만에 뭐 일 주일 만에 나는 큰 수익을 낼 거야. 물론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았죠. 뭐 아이 이게 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보면 이렇게 갈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아이들이 아닌데 지금 그냥 젠슨왕 아저씨가 온다, 뭐 만난다, 그냥 그 이슈 가지고 그냥 빠바방 가버린 거잖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양봉 3개가 나왔죠? 여기까지는 가겠죠? 못 가도? 네, 175,900원? 저기는 갈 거예요. 네. 언제 갈진 모르죠? 당장 뭐 내일부터 급등을 해서 여기를 넘어가서 쭉쭉 갈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그 조건을 한번 잘 보자고요. 여기도 양봉 3개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때도 좀 내려왔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올라갔어. 그럼 얘가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죠. 네, 여기를 돌파를 했을 때 여기를 돌파하고 더 갈 수도 있어. 하지만 요거를 못 먹었다면 그럼 내려왔을 때 사면 되잖아요. 결국 이렇게 갈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더 밀려났지만 결국에는 여기는 가니까. 아무리 못 가도 여기까진 가니까. 그럼 여기에서 사면 아무 때나 사도 결국엔 수익이 나니까. 그쵸? 그래서 뭐 어디에서 어떻게 추천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추천받은 종목이 그 앞전 과거에 이런 모양들이 있는지, 이런 양봉 3개의 그림이 있는지, 혹은 아까처럼 어디가 좋을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봉 3개 이상 나오면 여기까지는 가요. 결국 가요. 그쵸? 자, 끝난 모양. 여기 뭐 딱히 끝난 모양이 없나? 주목볼까? 아, 여기처럼 이런 모양. 누군가가 사라고 했는데 지금 앞전에 뭐 지금 상태가 여기에서 추천을 한다거나 그러면 일단 패스. 그쵸? 네, 요렇게 양봉 여러 개가 쭉 나와도 맨 마지막 양봉이 직전 양봉보다 낮으면 윗꼬리가 높으면 상관없어요. 윗꼬리가 높은 건 상관없지만 이 윗꼬리 직전 양봉 안에 있으면 이 있는 양봉이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요걸 참고하셔서 그렇게 누군가가 추천을 해 준다면 어떤 종목을 얘기를 해 준다면 지금 이 주가의 캔들 상태가 어떤지 네.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직전 앞에 이런 양봉 3개 이런 게 있다. 근데 뭐 요런 데서 추천을 했다. 그럼 물려도 괜찮아요. 그쵸? 네. 앞에 이런 모양이 있는데 뭐 여기에서 추천을 했어. 그래서 여기에서 물렸어. 여기 얼마야 고가? 116,400원 여기서 물렸어. 네, 괜찮아요. 여기에 만약에 이 음봉이 또 거래량이 많으면 또 말이 달라지지만 요거는 일단 번외로 하고 이런 모양이 나와 있으면 네, 여기까지는 간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때문에 손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제가 메일 남겨주시면 제 개인 연락처를 드리려고 했어요. 이렇게 좀 속상해 하실까 봐. 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아무튼 오늘 선거 날인데 선거 투표 잘 하시고 네, 밖에 많이
더워요. 자 그럼 시원하게 하루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